컴퓨터 웹상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거나 전자서명할 때 쓰이는 프로그램 이니세이프입니다. 국내 공공, 금융기관은 물론 쇼핑몰 등에서도 인증서 처리를 위해 쓰이는데 국내외 PC 1,000만 대 이상이 내려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말 북한이 이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악용해서 국내외 PC 210여 대를 해킹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업체는 공공기관과 방산, 바이오 업체 등 60여 곳에 달합니다. 해킹에 악용된 프로그램은 이니세이프 크로스웹 EX 9형 버전으로 자동 설치되는 형태인 탓에 상당수의 국민이 이용하면서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해킹 사실을 파악한 국정원은 지난 1월 악성 코드 작동 원리 등 상세한 분석을 마치고 실제 해킹 공격에 대한 방어를 연습하는 등 보안 패치를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보안 패치를 적용하는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입니다. 국정원은 해킹 피해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 해킹 사실을 공개한다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국가정보원이 문제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을 지른 거죠. 새로운 취약점이 나오면 추후에도 또 이런 업데이트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이니세이프 프로그램 개인 이용자는 직접 PC 제어판 내 프로그램 기능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새로 깔아야 합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비서 명의로 지난 5월 7일 발송된 메일입니다. 바로 전날 열렸던 윤석열 시대 통일정책 재원 토론회에 참석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첨부 파일을 누르면 곧바로 컴퓨터가 해킹돼 개인정보를 빼갈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그 정교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피싱 메일을 보내면서 저의 의원실 보좌진이 보낸 메일인 줄 알고 경찰 수사 결과 지난 2013년부터 활동한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격지 IP 주소와 경유지를 통한 침입 수법 등이 과거 북한 해킹 조직이 사용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이 외에도 국립외교원 같은 국가기관이나 기자를 사칭한 북한 해킹 조직의 메일은 외교안보 전문가 892명에게 발송됐고 49명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킹 조직은 이들의 이메일 내역을 실시간 감시하면서 첨부 문서까지 빼가는 등 국내 외교안보 분야 동향을 수집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서버를 해킹해 내부 자료에 암호를 건 뒤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랜섬웨어 해킹도 확인했습니다. 국내 업체 13곳, 19개 서버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곳 중 2곳은 비트코인으로 실제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미 재무부가 대북 제재 리스트에 북한 기관 5개를 추가했습니다.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로켓공업부와 외화벌이로 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무역회사 4곳이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24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직후 대북 제재를 발표한 데 이어 8일 만에 또 제재를 추가한 겁니다. 옐런 미 재무장관은 북한이 무력 도발을 계속하면 미국은 제재 권한을 계속 사용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ICBM에 이어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만큼 북한에 사전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UN 대북제재위원회는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꾸준히 핵과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켰고 그 결과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회피 기술을 완성했을 가능성이 있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배치도 시도되고 있다는 연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특히 제재를 피해 무기 개발에 필요한 외화를 확보하려고 세계 곳곳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지난해에만 4,800억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훔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연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북핵 수석 대표가 만나고 미중 북핵 수석 대표도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국제사회 대북 공동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한반도의 긴장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한국항공 우주산업 카이에 대한 해킹 공격은 지난 3월과 5월 2차례 이루어졌습니다. KF-21과 수리온 등 국산 전투기와 헬기, 무인기 기술 자료들이 무더기 유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징후가 포착이 돼가지고 그 관계기관들이 그 합동으로 해가지고 같이 상황 조치를 하고 특히 3월 해킹 공격으로 4월 9일에 열린 KF-21 출고식 행사 준비 자료도 유출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료는 대통령 참석 일정과 동선이 포함된 극비 문서입니다. 군 관계자는 SBS와 통화에서 KF-21 출고식 준비 자료들도 유출된 걸로 보고 있다며 해킹 세력이 대통령의 세부 일정과 동선을 사전에 파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군은 물론 국정원 등 정보당국도 해킹 수법 등을 근거로 북한 정찰총국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카이 외 대우조선해양과 원자력 연구원도 해킹 공격을 당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업, 기관의 통신망과 인터넷 서비스를 연결하는 VPN, 즉 가상 사설망이 세 곳 모두 같은 종류입니다. VPN은 취약점을 통해서 침입을 했고, 그리고 내부 직원의 비밀번호, 패스워드를 알아서 뚫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정보당국은 해당 VPN을 사용하는 다른 기관이나 기업 내부망도 해킹됐을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서입니다. 지난달 14일 13개의 외부 IP가 원전과 핵원료 원천 기술을 보유한 원자력연구원 일부 시스템에 무단 접속했다며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이원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김숙희를 공격 배우로 지목했습니다. 이 조직은 지난해 아스트라제네카와 셀트리온 등 제약사 해킹 공격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단체입니다. 서버 안에 있던 핵심 자료가 북한으로 넘어갔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IP 분석을 진행한 사이버 테러 연구그룹 관계자는 이번 공격에 사용된 IP를 추적한 결과 일부가 미국 당국이 김숙희가 사용했다고 발표한 IP와 인터넷상의 컴퓨터 주소인 도메인으로 연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원은 원자력연구원이 의원실 질의에 해킹 사고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은폐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자력연구원의 해당 시스템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공격자 IP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은폐 의혹에 대해선 피해 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가정보원도 관련 부처 합동으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공격 배후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미 국무부가 공개한 북한 해커는 박진혁과 전창혁, 김일 3명입니다. 이들이 전 세계에서 해킹으로 뺐거나 탈취를 시도한 금액은 1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슬로베니아 기업에서 가상화폐 830억 원을 가로채는 등 실제로 5,300억 원을 챙겼습니다. FBI가 수년간 추적한 이들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팀 소속으로 북한 외화벌이의 1등 공신들입니다. 주로 북한에 머물며 종종 러시아나 중국을 오가고 있습니다. North Korea's operatives, using keyboards rather than guns, stealing digital wallets of cryptocurrency instead of stacks of cash, have become the world's leading bank robbers. 이들 가운데 박진혁은 소니 픽처스 사이버 공격 사건에 연루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014년 소니 픽처스는 김정은 암살 시도를 소재로 영화를 제작했는데 이후 북한에 해킹 보복을 당했습니다. 세계적인 보안 기업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해커를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y're below probably China and Russia, but sort of growing very quick, maturing very quickly. 북한은 지난 2016년 우리 국방부 내부망에 침투했는데 당시 해킹 파일을 입수해 시연해봤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그대로 해커의 컴퓨터에 나타납니다. 컴퓨터를 해커가 끄거나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외화벌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은 세계 최고 해커 육성에 더욱 몰입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사이버로 가요. 여러 가지 대우도 많이 받지만 외국에도 갈 수 있고. SBS 박재현입니다.